가짜뉴스에 흥분한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석교섭본부장이 사퇴를 결심했다는 페이크 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매체들의 잘못된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며 나이지리아 매체들이 자국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메릴랜드주 유료 정보 제공 매체인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가 유명희가 사무총장 경쟁을 포기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유명희 후보의 포기 결정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나이지리아 현지 매체들이 이와 비슷한 유사 기사들을 쏟아내며 유 본부장의 포기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인 최초의 WTO 사무총장직 도전을 완주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당국자들로부터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뇌피셜 기사로 인해 나이지리아 매체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뻔뻔한 태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마치 자신이 이미 당선이라도 됐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활발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양반 뻔뻔하게 우리나라에 전달한 메시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인사라도 하듯 고맙다는 말을 하며 유명희 본부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응고지 후보는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지지한 것을 시작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사이먼 버밍엄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정치인 등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각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마치 샴페인이라도 터뜨리는 듯한 태도로 자축을 하고 있는 응고지 후보의 행보는 과연 이 사람이 WTO 사무총장 자격이 있는 것이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반면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가 극에 달한 전세계를 위해 현실적 WTO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 물품 수급 위기의 근본 원인을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견국 위주의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 무역과 보건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팬데믹 상황 속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의 중요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그 중심에 WTO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 세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가는 동안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마치 자신이 이미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는 듯한 태도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여기저기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다른 국가의 외교 결례를 범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미 2017년 문 대통령 방중 때 문 대통령의 어깨를 툭 쳐 외교 결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여러 가지 외교 결례 논란을 낳았습니다. 첫 일정인 외교장관 회담부터 지각을 해서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은 25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정 때문에 늦었다는데 왕이 부장은 지난해 12월 방한 때도 오찬 행사에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늦게 외교부에 도착한 왕 부장은 지각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어로 트래픽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막혔다는 해명과 달리 왕 부장은 회담 시간을 넘긴 10시 5분경에서야 숙소인 신라 호텔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일정부터 20분 넘게 지각한 왕이 부장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광경화 장관과 회담 후 한국이 미국의 편에서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답변을 했고, 시진핑 주석 방한 여권과 관련해선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재확산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시진핑 연내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하는 것마다 짜증 섞인 말투로 공격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은 왕이 부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외교가에선 외교적 결례이자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얼빠진 대처로 인해 사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어선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어선이 다오위다오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이 지역이 중국의 주권 영역인데 일본 니들이 어선을 불법으로 출몰시키고 있잖아. 앞으로도 들어오기만 해봐 라는 뜻으로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 정치권은 뒤늦게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표했어야 했는데 실실 웃기나 하면서 왜 왕이 부장의 으름장을 듣고만 있었냐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 모테기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온화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일본을 방문하면서 급해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미 양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도 조율 중입니다. 날짜는 내달 초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왕 부장의 방한 직후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확정되면 약 2주 간격으로 미중 고위급 외교사절이 한국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 한국이 방어벽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향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되면 양국은 북한 등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에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가중되며 한국의 향후 스탠스에 대해 고민의 무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응고조씨, 저기 보석 같은 거 주렁주렁 걸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샴페인 터트리고 다니는데 아직 선거 안 끝났어요. 왜 당선인 행세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보기 흉해요. 최소한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품이라는 게 있는 건데 경박하다 못해 촐싹 맞아 보인다고요. 끝까지 선거 결과 지켜보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중국의 왕이 부장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 TV의 경연 프로그램 과계가왕에서 두 남녀 출연자가 한국 동역 반달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제작진은 반달을 중국의 조선족 미녀로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여명이 한국인과는 구분되며 자국민을 의미합니다. 최근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6.25 전쟁 관련 발언으로 중국 누리꾼들의 반한 운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동역 반달을 중국 동요로 소개하며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달은 일제강점기 작곡가 윤동영이 만든 한국 최초의 창작 동요입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반달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발표 이후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모두 즐겨 부르는 동요로 10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한국 국적의 노래입니다. 2014년 윤건영 본인도 KBS 푸른 하늘 은하수 60년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작곡한 반달의 탄생 비화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달이 중국에 알려진 계기는 1950년대 초입니다. 1951년 북경인민예술극원에서 번역을 맡고 있던 김철남이 반달을 하얀 쪽배로 소개하며 중국에서 퍼지게 됐습니다. 1979년에는 중국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는데요. 현지에서 잘못된 제목과 작자 미상 등으로 한국의 동요가 중국의 동요로 감쪽같이 둔갑한 셈입니다. 우리 전통 복식인 한복도 중국의 우기기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게임 샤이닝 니키는 한국판 서비스를 시작하며 특별 아이템으로 한복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이들은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상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샤이닝 니키의 제작사 페이퍼게임즈는 불과 7일 만에 돌연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4일 웨이보를 통해 하나의 중국에 속한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저희는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서비스 종료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조선시대 기록에 조선의 의복과 문물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언급이 있다면서 비뚤어진 민족주의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누리꾼들도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유래했다며 관련 해시태그를 위보에 달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한 위보 이용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올리고 조선 황족의 복장은 모두 명나라가 하사한 것이라며 고대 한국은 본래 자신들의 의관 제도가 없었고 명나라 복식을 근거로 개량해 훗날 모두가 보는 한국 드라마 속 복식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 중국인이라는 엉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하니 그가 순수 중국인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손흥민은 밀양 성씨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이 해외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자 손흥민마저 중국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유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력 신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해 자신감을 회복한 가운데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중화 사상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문화 동북 공정 왜곡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화 사상과 애국주의가 부각되면서 이 같은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 예술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가 경제, 군사적 힘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 공부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장난인지 진심을 담아 작성한지 모르지만 이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며 중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중국인일까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서유기도 자신들이 썼다고 주장한다.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우긴다. 중국 의학도 한국에서 개발됐다고 한다. 부처도 한국인이라고 한다 등 정작 한국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로 한국인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더 어이없는 내용은 손흥민은 원래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것처럼 우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웃자고 만든 댓글 같지만 중국인들은 웃자고 얘기한 걸 마치 진실인 것 마냥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중화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화 사상은 세계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중국의 민족 사상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손흥민의 엄청난 득점 페이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팀을 승리로 이끄는 득점을 성공해낼 때마다 중국의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최고 선수 손흥민이라며 공격 기회가 많아진 손흥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선수가 됐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손흥민에 대한 칭찬의 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를 빛낸 선수가 부러운 나머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출신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놓고 중국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방탄소년단, 한복, 동요, 아리랑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각에서 한류에 대한 반감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국의 대표 문화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했다며 중국 기원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중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가열되자 비공식적인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통해 한류의 빗장을 걸어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K-팝 스타의 중국 본토 공연이 제한되고 한류 스타의 중국 활동도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20여 년간 중국 생활을 해온 중국인은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이 알게 모르게 내재해 있는데 청나라 아편 전쟁과 일제 침략 등을 거치면서 실추됐던 자존심이 이제는 미국에 맞먹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중화 사상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중국의 중장년 또는 노년층이 아니라 10대에서 20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문화혁명 등 고난의 시절을 겪은 세대가 아니며 중국 경제 발전의 풍요 속에 소황제로 군림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